조사관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으면 우리는 그냥 이 가산세에 대해서 꼼짝없이 납부를 하고 끝났던 거죠. 내가 이제 공제 검토할 때 쫄 필요 있다고. 네, 없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미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역시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상속세와 관련된 건 아니고 얘는 조금 특이한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쾌재를 부르실 겁니다. 상속세 신고를 조금이나마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른 세무사님이 정기신고를 했고 세무조사만 제가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건 중에 하나였어요. 세무조사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소명 요청했고 소명했고 또 재소명 요청하고 소명해서 핑퐁 하다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결정서 신청서를 딱 받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세무사님이 배우자 공제를 잘못 들어간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공제 잘못 들어간 것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관님께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해서 얘는 과소신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이제 조사관이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관이 바보라서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게 열거가 돼 있으면 아무도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가 국세기본법에 있어요. 이 국세기본법은 사실상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인데 잘 안 보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관도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국세기본법 제47조 3을 보면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이 국세기본법은요. 정말 제목 그대로 국세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법도 있고 법인세법도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세목마다. 그러니까 세목마다 세목별로 저희는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마다 다 기본이 되고 통일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똑같아요. 그러면 법령마다 열거를 하면은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양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엑기스가 되고 공통만 뽑아서 국세기본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기본법은 굉장히 모든 세법에서 공통적이고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중요한 걸 아는데요. 솔직히 얘는 되게 슬프게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보질 않아요. 사실 그럴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실수가 이렇게 있고 미스되기 쉬운 그런 법이기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국세기본법 제47조 3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분에서는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그리고 제23조의 2, 제24조 그리고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4조 얘들은 만약에 신고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47조 3의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법령을 열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법령을 열거를 했으니까 조문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몇 조문에 이게 해당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8조 기초공제입니다. 2억이요. 얘를 3억 받거나 그럴 수 있나 보죠. 예. 그 다음에 18조의 2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얘 어마어마하거든요. 얘 잘못했다고 가산세 때리면요 나만한 납세자 없습니다. 예. 그리고 18조의 3 얘도 영농상속공제 얘도 크거든요. 최고 30억까지라서 물론 가업상속공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아주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공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0조 그 밖에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그리고 연로자공제 이런 것들. 그리고 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얘도 있어요. 그리고 23조 재해손실공제 그리고 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얘도 미스되기 쉬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24조는요. 우리가 상속세는 공제대상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계산도 잘못을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53조부터는 이제 증여세에 관한 건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조는 증여대상 공제, 그리고 53조의 2는요. 혼인이나 출산 증여대상 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54조는요. 나름의 이런 또 준용 규정들이 있어요. 걔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딱 열거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래도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또 뭐가 있냐면은 재산의 평가가액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얘는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유사매매 사례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달랐다. 아니면은 뭐 간평으로 바뀌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네, 이거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공제의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어마무시한 공제들이 얼마나 이 상속세 신고할 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이제 공제 검토할 때 쫄 필요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어찌됐건 본세가 바뀌면은 어쨌든 납부불성시에도 부과는 되고, 그러면은 고객한테 처음에 얼마 나왔다 했다가 금액 증가되면은 고객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없더라도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 꼭 미리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공제가 될지 안 될지 제가 100% 장담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공제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정도의 본세 나올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감도 있고 저도 이제 한 발 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려야겠다고 느꼈던 게 조사관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으면 우리는 그냥 이 가산세에 대해서 꼼짝없이 납부를 하고 끝났던 거죠. 조사관이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본세 늘어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지 않아도 될 걸 내게 되는 그걸 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산세 제외 대상에 대한 상속세 내역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부당히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걸 납부하는 거를 막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